SEC가 적시한 요청 사항은 사진으로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수 있겠지만 쉽게 종합하면 이 제출된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가격 조작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추가 근거를 제출하라라는 이야기를 길게 썼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얼마 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는 지난 며칠 동안 미국 달러 지수가 이제 급격히 상승하고 S&P 500 지수가 급락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26,000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현물 출시를 예정보다 앞당겨 연기하기로 한 결정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고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 얀 하펠과 얀 얄레만도 이제 낙관론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들은 최근 DXY, 즉 미국 달러 지수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트코인 조정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라고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강세는 달러 지수가 이제 100 이하로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달러 지수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4월부터 이어진 비트코인의 약세는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곧 비트코인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며 다가오는 강세 사이클에서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라는 추가 코멘트를 하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현재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등 현물 ETF에 관한 관심도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얼마 전이죠. 9월 28일 아크인베스트와 바네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즉 ETF의 승인 결정을 2024년 연말로 연기한다, SEC가 밝혔습니다. 이 SEC의 두 개의 별도 서류를 통해서 이제 두 상품에 대한 승인 결정을 최소 올해 연말로 연기한다라고 발표하였는데,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더리움 ETF는 2023년 12월 26일을 제한된 규칙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날짜로 지정하게 되었고, 이 바네크 서류에는 아크 인베스트 결정 기일보다 하루 빠른 12월 2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가 이 상품들을 승인한다면 미국 최초의 이더리움 기반 ETF가 출시되게 되는데, SEC는 바로 전날엔 아크 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을 겨냥한 현물 ETF 상품은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렵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인 상태인데요. 이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쉐이파트의 경우는 이날 자신의 X닷컴을 통해 SEC가 내일 미국 정부 셧다운 전에 위즈덤 트리와 바네크, 피델리티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심사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논평을 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방 정부 셧다운은 표면적인 이유이며 진짜 이유는 가격 조작 우려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SEC는 ETF 상품에 대한 승인 심사를 4차례에 걸쳐서 최장 240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는 지난 9월 2일 첫 번째 심사 마감일, 오는 10월 17일이 두 번째 심사 마감일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SEC가 왜 두 번째 ETF 심사의 일정을 앞당기면서까지 일괄 연기를 한 것일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쉐이파트 등 이제 월가 ETF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정부 셧다운 위험성이 커졌다라는 점을 꼽게 되었는데요.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심사가 불가능한 측면을 고려했다라는 것이죠. 참 이유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문서를 보면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는 점을, 셧다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SEC는 사기 및 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청자의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
요청하였는데 이제 첫 번째 심사 연장을 통보했던 결정 문서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SEC가 적시한 요청 사항은 사진으로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한된 상품이나 주식이 시장 조작에 취약하지는 않은지,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자체가 지리적 특성 등으로 조작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이죠. 이 CME가 비트코인 현물과 관련해 충분한 규모의 규제 대상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는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과 비트코인 현물 시장 가격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일부 자산운용사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가 가격 조작을 억제하기 위한 감시 공유 계약 당사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입니다. 이제 이게 딱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수 있지만, 이제 쉽게 종합하면 이 제출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격 조작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추가 근거를 제출하라라는 취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EC는 상품 승인 신청 당사자인 각각의 자산 운용사들에게 연방관보 게시일로부터 21일 내에 위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달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이날 SEC가 언급한 내용 중에 이제 CME 비트코인 선물 가격과 비트코인 현물과의 상관관계는 지난 8월 30일 미 연방법원이 그레이스케일 대 SEC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된 부분인데요. 이 연방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이 CME의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과 99.9%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증거를 제공했다라며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변환 신청을 반려한 SEC의 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 크립토 마켓에 잠시 활기가 돌았었죠. 그러니까 SEC는 법원에서 이미 한 차례 정리된 끝난 얘기를 재차 다퉈보자며 끌고 나온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SEC가 수많은 크립토 마켓과의 소송에서 보여준 모습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죠. 이는 앞으로의 ETF 심사가 최장 240일에 가깝게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음 ETF 심사 일정은 1월 중순이지만 이 역시 최종 심사 마감일인 3월 중순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시 공유 계약 당사자로 이 코인베이스가 적합하냐라는 물음은 ETF 신청 직후 업계에서 꾸준히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전 세계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의 10%도 되지 않는 이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대표성을 가지느냐라는 취지에서인데요. 이제 현재 SEC가 다시금 이야기를 꺼내며 언급하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은 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SEC는 어떻게 해서든 승인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인지 이 정치적인 얽힘이 있지 않고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승인율은 99%로서 이미 블랙록이 진입한 시점 현물 ETF는 승인 유무에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아무리 늦어봐야 내년 3월에는 SEC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때 과연 SEC가 ETF 관련하여 불허를 하게 될까요? 그러한 선택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현물 ETF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해서 1포인트 하락한 47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엑스닷컴에 올라온 굿트위터에 올라온 많은 트위트를 볼 때 이 한국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꿰뚫어본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왜 유독 돈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이제 물론 문화적인 영향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문화는 서양권에서는 매우 낯선 문화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문화이죠. 이처럼 문화적으로 한국은 돈을 주고받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스타그램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부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기 전부터 이미 한국에는 이런 흐름이 존재했습니다. 늘 나보다 못한 쪽과 비교하기보다 잘난 쪽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 엄친아 같은 말도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버는 돈에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더 높은 수익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는 문화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는 어느 정도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를 보면 어른들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숫자로 이야기하려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아파트는 몇 평이고 자동차는 BMW 320D를 타는지 520D를 타는지 따지게 됩니다.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유는 가장 빨리 그리고 명확하게 한 사람의 경제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푸어라는 말도 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우리 사회가 불안정한 사회, 즉 불안한 사회라는 겁니다. 이미 계층이 나눠져 있고 쉽게 지위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공부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사실이었지만 이제는 참 그 말도 어렵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무섭게 들어가는데 정작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나마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의 경우는 최소한의 대비를 해주지만 대부분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이 자리를 하나 받으려고 해도 백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과거에나 지금에나 동일합니다. 이 바뀐 게 없죠.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이 좋은 자리와 혜택이 이제는 대물림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과거에는 그 사다리가 공부였다면 이제는 투자가 사다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투자에 열중합니다.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줄 주식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인으로 부를 이루고 싶다면 쉽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을 사면 됩니다. 이 너무나 명확하죠. 코인 중에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을 단 한 가지 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이 다음 불장에서도 가장 먼저 오를 코인이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